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이명헌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홍순원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형 동문 여러분, 중이동, 자이동, 송정동,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대표 해양관광지인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일원에 연간 3천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유일한 관광 자원이 없어 체류형이 아닌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하는 위기에 봉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산업은 꿀떡 없는 산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망 좋은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해양관광 산업입니다. 마이너스 산업 확대 등으로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3개월은 해운대이기 때문에 찾고 9개월은 바다이기 때문에 찾는다는 말은 있으나 이를 만들 극대화된 요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 자원을 확대할 필요가 예고됩니다. 해운대의 신성장 동력은 해양레저 관광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와 지역발전특구법에 의한 컨벤션, 영상, 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확정으로 인하여 해운대는 처음과 자연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레저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이전 조직과 달라진 점을 보면 해양정책실과 해양레저 과의 신설입니다. 국민들의 소득과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서핑,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산업은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자 신성장 동량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가에 따라 그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후원하는 2020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최인호 국회의원은 해양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뿐이라면서 침체된 해양레저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입법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해양레저 산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저는 일 없이 자유로운 시간 또는 그 시간을 이동하여 쉬거나 노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여가 또는 여가 활동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바른 대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보다 청장님 나오시면 더 좋은 거예요. 예, 청장 나와주십시오. 네, 먼저 해양레저 관광 거점 공모 사업은 해양레저 관광의 예중화를 위해 해역별 특성에 따라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 관광 거점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7개 권역으로 4천억 원의 상당 재정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구도 2019년 공모 사업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준비 부족으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부산시의 해양레저 관광 정책 및 행정 역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집행부의 분석을 보면
지역 건력 발전을 위해 지역 안배와 기본 인프라 구축이 위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혹시 다른 국가 공모 사업의 경우 준비 기간은 평균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는지요? 공모 사업은 해양내적 공모 사업은 9월 2일 날 발표를 하고 11월 7일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에서 1,5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급히 용역 제안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은 11월 7일 날 했고 8일 후인 11월 15일에 해양수산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작업일은 고작 8일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용역은 6개월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자치구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절차로 적극 행정이 아닌 형식적인 탁상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1월에서 12월까지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종합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다음 연도 1월에 전국 8개소 중 9개소를 최종 선정합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 등 총 11개소를 단계별로 선정해 다양한 해양내적 관광체험 교육시설을 갖춘 근역별 해양내적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해수부 해양관광내적 거점 조성 공모사업은 보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전남 보성군과 충남 보령시, 경기도 시흥시, 경남 고성군, 영북 포항시, 부산 해운대구 등 6개의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보성군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480억 원을 들여 해양복합센터, 해수파도풀, 이노베이션, 해양 액티비티 체험장, 복합내적 선박 계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보성군청 실무 관계자는 1단계 서면평가와 2단계 현장평가에서 선정단의 엄격한 눈높이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보성군수와 부군수, 계획예산 담당관, 지역의원실 보좌관들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국장과 해양내적 관광과장에게 보성구 사업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내시를 기해왔습니다. 잠시 김상수님, 일문 일답이시죠? 예. 질문은 연합. 질문 이제부터. 예. 반면 지난해 부산시와 현대구청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우선 질문 내용을 조금만 수정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건 우리 송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던 해양레저 거점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이 아니고 그 작년에 이 사업이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국가 사업은 실제로 공모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건 사업도 당초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부산광역시에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산광역시에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구두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하구도 있었고 강서구도 있었고 우리 해운대구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해운대구는 역시 과감하게 우리는 준비 기간도 부족하지만 그리고 예산도 없지만 우리 구는 부산시 미래와 해운대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관광 레저 거점 시설이 반드시 우리 구에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시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도전적으로 던졌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줬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는 일이 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을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심도 생기고 부산시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 계약을 하기 이전에 이 작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11월 7일 날 계약을 해서 11월 15일 날 본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문서상의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주어진 여건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강력한 열의에 의해서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해왔고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예산 편성을 우리는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신 덕분에 11월 15일 날 이 보고서가 당당하게 제출이 된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다시피 그 거점시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동해안권에 속합니다. 이 동해안권에 속하는 부분은 공모 영역이 바로 해양 거점 시설, 해양 레저 거점 시설을 주안점으로 해서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중관광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 됐으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우리 해운대는 정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구청 공무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정치권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우군이 많이 있을 때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군을 그렇게 만나지 못한 것이 이번에 폐인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인의 원인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해운대구와 부산시가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우리 해안선을 끼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부터 송정 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를 우리는 해양 레저 거점 시설로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꿨던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은 무동력 중심의 해양 레저 스포츠 육성 발전 그리고 미포는 지금 현재 법정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포는 앞으로 법정항을 만들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전진 기지로 만들자. 그 중에 스테이션 1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으로 수영관 요트 경기장,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동백섬 마리나 이쪽에서 이 동력선들이 또 동력 레저 스포츠들이 거쳐서 송정까지 가려고 하면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미포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또 그 참여하는 레저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테이션 1을 두어서 미포 주변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그리고 미포에서 커피를 먹든 밥을 먹든 즐기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청사포로 옮겨서 갈 수 있는 스테이션 2를 우리는 청사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포를 정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해양 그 뉴딜 사업에 의해서 잠깐만요. 좀만 정해 주시죠. 네네네. 너무 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좀. 우리가 뉴딜 사업에 의해서 이미 예산을 80억을 그 당시 확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청사포 연안 정비를 마무리하면 스테이션 2가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도포를 정했습니다. 구도포는 아시다시피 우리 연안 정비를 통해서 이미 국비를 80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테이션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송정 해수욕장 주변에 우리는 거점 시설을 만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본심사에 직접 갔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직접 가서 직접 질문도 받고 직접 제안 설명을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운대는 욕심이 너무 크군요. 바로 해양 레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다음에 해운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준비 부족보다는 그런 욕심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런 이번에 따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작년에 우리가 도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양수산부에서 모든 예산이 이 관련 예산이 삭제가 되어버린 바람에 공모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를 해놓고 지금 올해 재공모가 뜨기를 학수부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제가 나가서 또 따오겠습니다. 네. 총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고성하고 우리 현대구청하고 그 지난해 500억 공모 사업을 내용을 보면 아까 청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공모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그 아까 정치권이라든가 모든 게 협의가 돼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고성군이. 거점 사업이나 지리적 조건이나 여건은 해운대보다도 차이가 굉장히 많죠. 모든 거점은 해운대가 최고죠. 그런데도 그 고성군으로 갔습니다. 그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지역 정치권, 지역 군수님, 부군수님 전 직원들이 여기 오진을 해서 그게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가서 설명한 브리핑한 거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만 가셔서 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은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의원님 그거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만약 이 내용을 송정분들이 들었으면 오늘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에서 이것은 공무원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송정 지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참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이미 구성을 해서 그 협의체는 송정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송정발전협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총망라해서 참여를 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청장님 원래는 이 공모사업 준비라고 철저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예, 원래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올해 이 사업이 공모가 되면 공고가 되면 반드시 따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지난 연초에 청장께서 전체 설명하실 때 반드시 팀을 구성을 해서 꼭 이거를 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 관광특구에서 이 사업이 원래는 꼭 우리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청장님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 부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팀 구성원이 몇 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계장 이외에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 분담 내역을 보면 그 팀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행정 7급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주 업무가 그래 돼 있고요. 예, 요 관련 담당돼서 예. 여기에 과장님이 계시고 예, 그런데 또 두 분하고 과장님 플러스 이 사업을 준비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큰 사업을 예. 공부하면서 의원님, 그 부분은 구청장이 2명 있다고 해서 일을 두 몫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저는 우리 담당 팀, 해양레저팀의 팀장을 믿고 또 우리 주무관을 저는 누구보다도 신뢰합니다. 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 사업은 청장님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사포 어촌 뉴딜 상공부 사업 공모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포 어촌 뉴딜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잘해서 수주를 잘해서 또 금액도 지금 늘어난 상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한 어촌 뉴딜 사업은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켜보면 그 지난해 이제 부산에 6개의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4개 구에 6군데가 있고요. 사하구에 장림항, 헌팅항, 강서구에 명지항, 신전항, 기장군, 중동항, 해운대 송정항
요렇게 했는데 사하구의 홍기항이 됐고 강서구의 신전항이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예, 지난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 우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해수부에서 하면서 예, 예. 2019년도는 70교소, 20년도는 120교소, 2021년에 60교소, 예. 전체 현재까지 250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됐는데 이제 남아있는 게 50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50개가 남아있는 것 중에 지금 이 신청한 데가 굉장히 이 마지막이라서 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송정어촌에서는 굉장히 좀 그럴 때 아쉽게 또 예. 됐지만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에 대해서 원래 준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돼서 가능성이라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예. 지난해도 됐는데 그 지난해 또 됐는데 갑자기 또 된 데가 있습니다. 예. 지난해 보니까 그 한 지역구가 연도별로 따라서 됐습니다. 두 군데가 다 예. 부사가 유일하게 현대만 안 됐죠. 그 부분은 참 아쉽게도 지역의 국회의원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구청장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바로 해양농수산위 소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인은 안 됐지만 상당한 그 부분에 작용이 좀 있었지 않겠나, 인센티브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냥 체면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경대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시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공모 사업을 많이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거의 50여 건이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만 해도 거의 1,160억 가량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여기 우리 구청 그 벽에도 프랭카드가 여러 차례 붙고 있었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공무원들이 눈치가 안 있습니까? 해운대만 다문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그 평가를 받는데 조금 그런 불이익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원님, 네. 저희들이 청사포 뉴딜 사업에 그 작년에 당선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안 했습니까? 근데 연달아 저희들이 그 송정을 붙였는데, 그거 송정이 평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사포 어촌 뉴딜 사업에 선도 사업 공모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우리가 참여를 했더니 그게 바로 20억 정도를 놓고 공모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또 당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80억에서 청사포가 플러스 20억이 되어버리니까 해수부에서 거기에도 조금 감점 요인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점 요인은 어촌 뉴딜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떤 곳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차 반송 이동이 됐죠. 2차 반연 이상동이 됐지 않습니까? 3차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또 반송 1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는 전부 다 원도심 중에서도 정책 이주단지지 않습니까? 가장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을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 자금을 들여서 뉴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도 똑같습니다. 어촌도 송정이나 청사포나 미포, 우리 온천 이런 데처럼 도심 내에 있는 그래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곳에는 플러스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알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고 또 우리 미래가 걸린 해양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 되더라도 가서 밀어붙여서 계속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비록 50개밖에 없지만 이 50개 중에 누구라도 따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준비 열심히 잘 해놨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봐 주십시오. 네. 좀 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청사포 공모사업에 아까 20억 추가로 따오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20억 추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20억 추가 내용은 아시다시피 의원님, 제가 구청장이 돼서 보니까 해운대는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태풍 불고 바람 불면. 그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파제가 방파제 기능을 못합니다. 미포도 태풍이 불면 전부 다 배가 저 용호만으로 가든지
우리 우동항으로 피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청사포항도 그것만 번지르했지, 청사포의 배들은 바람 불고 태풍 부는 날은 그 위에 도로에 차는 없고 배만 갖다 대놨습니다. 그게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송정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청사포 5.6일 사업은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박이 안전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현재 방파제를 보강하는 사업에 우리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억을 추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 공모 사업에서 80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방파제를 메다당 이렇게 방파제를 너리를 메다당 그 단가가 얼마 정도 치죠? 메다당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그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청장님. 20억 사업이 공모해서 추가받은 거는 예, 당초에 80억을 선정해 올릴 때 예, 용역회사에서 방파제 길이만큼 단가 산출을 잘 못했습니다. 단가 산출을 못해서 그 돈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맞죠. 아니, 만약에 아니요, 청장 제 얘기 들어보시고요. 자, 당초 예산 80억 갖고 이걸 공사 진행한다면 제가 확인해 볼까 공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방파제를 늘릴 수가 없답니다. 맞습니다. 당초 80억 가지고는 네. 방파제를 네.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방파제를 늘려야 되는데 그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추가로 공모 사업을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라는 것은 최초의 업체가 용역 단가를 산정할 때 잘못했다는 겁니다. 기준을. 규제를 언제 기준을 적용을 시켰느냐? 2010 몇 년도 단가를 적용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 산출이 잘못된 거죠. 그건 단가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집행부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공사 중단하게 생겼고 그래서 20억을 추가를 더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선도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한 거고 이 공모를 통해서 받은 것은 단가 산출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가 산출은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늘상 컴퓨터처럼 제로가 들어가면 제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가는 자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듯이 이 건도 원천적으로 산출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사업비가 되면 적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죠. 이 예, 사업이 산출이 1년 잘못된 것은 단위로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산출이 잘못돼가 20억씩 늘어났다는 거는 좀 웃기는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 의미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청사포 5.6일은 주변 지역의 관리와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그쪽에다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진작 중요한 방파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다움만 생각했지 저처럼 이 월타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역회사가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장이고 용역회사는 부산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여건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계획해놓은 걸 다 뜯어고치고 계획을 무마시키고 방파제만 할 수는 없으니 방파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추가 공모 사업인 이 선도 사업 지구 지정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방파제를 완전히 이번에 당초 계획에서 더 보강을 해서 만들면 청사포항은 안전한 정원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나중에 그런 구도가 된다. 자료는 제가 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서 다시 네네네. 그렇게 하죠. 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용역이 청사포 이제 용역은 이 업체가 7개월간 용역을 했습니다. 계약을 19년도 3월 4일에서 9월 29일이고요. 그런데 이 송정은 용역이 6월 29일 날에서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용역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벌써 7개월과 5개월쯤 송정이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 용역 기간은 사실은 일정한 기간의 부분에 있어서 계약 날짜와 준공 날짜의 중요도가 아니라 용역 회사가 할 일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마을 주민 중심으로 한 협의체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황처럼 이 두 달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를 완전히 엮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보시고 잘 그 전에는 알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속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청장님 잘 알겠고요. 혹시 청장님이 청사포 해나 CND라고 업체 이름이 해나 CND입니다. 예, 이 업체가 어디 있는 혹시 그 동양대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동양대학교. 아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죠.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 진중균 교수가 언론에 나오는 그 예, 동양대학교입니다. 예, 이 동양대학교 어딘가면 영주시 풍기업이 있습니다. 예, 동양대학교 안에 창업 보유센터가 있습니다. 예, 이 해나 CND라는 이 업체가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0년도 수의계약 이게 지금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입니다. 예, 지난해 수의계약을 보면은 1,138건, 예, 장애인 그 여성기업 23건, 예, 거의 한 1,20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은 한 170억 예, 정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또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요. 예. 그런데 이 업체 선정이 혹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업종이 예. 어떤 업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그 국가계약법상 당연히 말씀하셨던 대로 2,200만 원까지는 일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천만 원까지는 아시다시피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예산이 2,2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건에 적당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해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 어촌 뉴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업체나 할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는 용역회사가 유사 용역회사가 수백 개나 있지만 어촌 뉴딜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경북에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분명히 사전에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업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에는 저희들이 현재 그 청사포 어촌 뉴딜 사업을 선도 지휘하고 있는 곳이 한국 그 어촌공항공단이거든요. 예, 어항공단입니다. 어촌어항공단. 이거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처럼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좀 잘하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자문을 받아서 해보니까 이런 업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관 혹시 네. 이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연 1,200건 정도 되는데 예,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결정은 누가 하시죠? 우리 말입니까? 예, 예, 우리는 결정을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아니요, 저 부구청장이 재정관이죠. 네. 네, 자, 지금 아까 청장님이 아까 좀 전에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전문 업체고 이런 업체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계약 노예인은 해나 CNG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송정에는 어촌 뉴딜 공모 사업 대상지 선정을 목표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모 신청을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이런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해나 CND는 예, 풍기업 동양대학교 창업보유센터에 있으며 예, 이 사람이 하는 업종이 뭐냐? 예, 이겁니다. 농업, 농출 개발 컨설팅, 네,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그다음 학술, 연구 용역, 환경 디자인, 행사 대행업, 요게 이 사람의 회사 업종입니다. 의원님 그 밑에 어촌 개발 컨설팅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포에 업체 선정된 데는 예, 어디냐면 3년 기술입니다. 예, 3년 기술은 자기 요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건설 부분에는 항만, 해안을
필요한 업체, 그 다음에 또는 기술시범 제6조에 의한 건설 부분 항만 해안의 기술자 사무소를 등록한 덕한 업체, 여보소 소재 부산광역시 내의 소재. 그래도 이 청사포는 이 업체가 3년 기술이 돼서 예. 완벽하긴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하나이엔시는 의성 마늘 주 사이트에 보면 이 업체가 주가 의성 쪽입니다. 의성 농기구, 농업 개발, 마늘 품종 이런 거를 다루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주가. 그래서 이런 업체가 공모사업에 송정에 어천유들 상공에 들어와서 용역업체가 하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체 선정을 또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알아본 본 결과에는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청사포 어촌 뉴딜 사업에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그 어촌 어항공단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전문가 집단이라고 우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 했는데 또 해필이면 또 동양대학교 거기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남이 보기에도 괜히 미안합니다. 이거는 이게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나는 뭐 그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소 제출하는 중동과 청사포 국가 해수부 제출 그죠? 제출본 예, 제출본입니다. 이렇게 청사포와 송정을 비교를 제가 다 해봤습니다. 예, 비교해본 결과 공모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송 내용을 보면 날짜는 예를 들어서 8월 19일로 됐는데 앞에 서류에는 8월 20일로 돼 있고요. 해수부에 올라가는 서류가 날짜도 안 맞을 뿐더러 또한 여기 보면은 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느냐? 8월 19일 날 송정에서 특화사업 내용이라고 항목이 딱 나와 있습니다. 특화사업.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주민들 모아놓고 또 했습니다. 8월 25일 날 또 했죠. 했는데 보면 내용이 시 하나 틀리고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해수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고서의 날짜가 다르다라고 제출 날짜가 다른 건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모든 용역 보고서는 용역 과학 기간 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기준으로 보고서의 날짜가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제출 날짜는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제출 일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 내용을 보면 앞에 보면은 사업의 추진 경위가 있어요. 네. 이 추진 경위는 뒤에 백데이터를 앞에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 뒤 데이터를 앞에다가 다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개가 날짜가 딱 틀려요. 이 데이터 뒤에 옮겨놓은 것조차도 안 맞습니다. 아니. 사업 추진 경위가 특한 내용이 예. 어떻게 그 육창과 송정이 육창가 했을 겁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예. 했는데 특화 사업 내용이 예. 토시도 하나 틀리고 예. 두 번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올라갔느냐 이겁니다. 예, 의원님, 여기는 용역 보고서를 검증하는 그런 자문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용역 자체가 2,200만 원 예산으로 적법하게 집행이 됐느냐, 그리고 업체가 혹시 적법하게 결정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면 페이지가 틀린다, 오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루에 여러 수십 건 결제를 하지만 어떤 부서는 오타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수정해서 결제합니다. 그게 사람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좀 봐주이소. 청장님, 저도 명식 우리 기관 우리 구청 내 동서로 틀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를 해요. 우리 실평군에서 우리 어들한테 제출한 서류도 보면 오타도 있어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요. 명식이 공모사업을 해수부에 올리는 서류인데 그럼 집행부서 검토도 안 하고 연구업체가 준 대로 그대로 받아서 합니까?
그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1차에서 6차까지 거쳤던 회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모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도 있는 것처럼 넣어야 되는 게 우리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잠시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10분 이내 무슨 질문이 가능합니다만 하시겠습니까? 예. 청장님, 그 전략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화사업 내용이 5차, 6차 회의 내용이 똑같이 어떻게 그래 올리는 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5차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재를 하고 6차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창사포라다 다른 거면 회의 내용이 그때마다 틀려요. 그러면 그거를 틀리게 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글자도 문구 하나, 줄 하나 안 틀리고 의원님 회의 내용은 5차, 6차 같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 결과를 여기다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의원님 회의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의원님도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예. 그럼 이 업체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 그게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앞에 거와 뒤에 것이 같을 수도 있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주십시오. 아니 그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놓고 만약 말씀하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조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좀 짜집기라도 좀 이렇게 해서 좀 올리시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똑같이 올렸다는 데 대해서 네. 다음에 확인 한번 보시고요. 근데 그 이 결과는 아마 똑같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뭐 하나하나 특히 공모 사업은 우리 전부 다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뿐더러 질병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특히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이 또 업종이 여기하고 너무 청사포 성정과 업종도 비교가 너무 될 뿐더러 이런 업체가 하니까 이렇게 누락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눈으로 다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는 어떤 공모를 하든 뭐라도 업체 선정할 때 좀 제대로 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씀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공모사업 너무 많이 따가지고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박수 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송정어촌 뉴딜 사업이 그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연속해서 우리 구가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욕심이라고도 부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준비 잘해놓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등 안에 들어갈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구가 해운대답다라는 그런 소리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청장 지금까지 좋은 답변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해양레저 거점 조선 공모 사업과 송전항 어촌 뉴딜 상공도 사업 공모는 2021년 올해는 다른 지자체와는 좀 다르게 국비하고 더 많은 관광 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한 집행부서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총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의 고정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